16일도 그때 4월 15일 날 저녁. 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안 난다고요? 네, 4월 15일, 16일은 기억하는데 그 전날은 기억이 안 나요? 16일도 기억을 못했다가 이 사건이 터지고 기억을 예. 되새겼고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기억을 다시 더듬으셔서 기억이 나시면 그날 저녁에 4월 15일 날 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저에게. 네, 알겠습니다. 예, 황영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저도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영재 의원 상대로, 김영재 의사 선생님 상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저도 황영철 의원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증인 끊임없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검에 의해서 사법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 떠나서 특혜를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증인이 중동 순방에 동행을 했고 증인의 처남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3차례나 따라갔습니다. 2015년 4월, 2015년 9월, 2016년 5월. 증인의 처가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보수에 방문을 했습니다. 청와대 설 선물용으로 증인 처 회사에서 하는 화장품이 납품이 됐습니다. 신세계 신라 면세점에 입점이 됐습니다. 자비 부담을 한다 그러지만 15억이 산자부 자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청와대의 김진수 또 정만수 산자부 차관이 다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 순방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증인이 결국은 대통령의 얼굴을 몰래 만져줬고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 7시간 중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전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월 16일 날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성형수술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소에는 성형수술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소에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증인 그 전에 그러면 중동 나가서 사업을 시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2014년 6월 이전에 서울대에서 중동에 보건청 차관급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기술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언제입니까? 2014년 4월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이현주 대표가 하는 대원 컨설팅하고 협의를 하고 난 이후 시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 2월 이전에는 중동에 나가본 적이 없죠. 네. 이현주 대표한테 묻겠습니다. 증인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에 기재부에서 증인의 상사로 모셨던 조원동 경제수석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죠. 네, 맞습니다. 뜬금없이 전화를 받은 거죠. 네. 김영재 병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중동 지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당신이 내 전직 부하였고 중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 컨설팅을 통해서 이 병원이 중동 진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라는 취지의 전화였죠. 뭐 도와달라고까지보다는 한번 가보고 중동에서 이쪽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일지를 한번 검토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무슨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까? 예, 제가 14년 2월 27일에 찾아갔고 그 청와대 조원동 수석 연락을 받고 왔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김영재 의원 측은 조원동 수석을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영어 브로셔라던가 이런 해외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도 전혀 안 된 업체에 대해서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화를 했는데 정작 찾아가 보니 청와대 경제수석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더라. 그러면 조원동 수석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들었는데 그 조원동 수석은 정호성 비서관한테 요청을 받아서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재 씨 본인 또는 또는 그 처남은 지금 정호성 비서관하고 긴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거나 혹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내지는 최순실과 긴밀한 얘기가 돼 있었고 그게 정호성을 통해서 조원동 수석에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게 김영재 병원 측의 준비 부족으로 이게 이 진출을 위한 컨설팅이 성공하지는 못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곧바로 끝난 거죠. 저는 끝났다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보복이 있었습니다. 보복의 내용은 뭡니까? 여기를 다녀온 건 14년 2월이었는데요. 14년 가을 9월 10월이 되니까 국정원에서 저를 사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같은 시기에 조원동 수석도 국정원의 사찰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해본 바는 국정원 직원이 지금 4명이 동시에 사찰했는데 한 명은 지금 기재부에 있는 증인의 동생인 서기관에게 통해서 했고 한 명의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은 쿠웨이트 대사관에 상대해서 사찰했고 또 한 명의 국정원 직원은 우리투자증권에 찾아와서 사찰을 했고 그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조윤선 정무수석도 서울대 강남검진센터에 가서 증인회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 세무조사를 받았죠. 네, 그 안 수석과 조 수석의 모함이 있은 바로 뒤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나왔고 세무조사 기한이 한 4주 정도 있으면 끝날 시기 되니까 마감 30분 전에 국세청이 다시 뛰어와서 위에서 이 세무조사를 종료하지 말고 더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 4월에 시작한 세무조사가 10월까지 진행이 됐고 추징금은 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언론이 듣기에는 증인 업체만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증인의 아버지 업체 맞습니다. 또 증인의 할아버지 사업체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동시에 3대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남편도 좋지 않은 보직으로 지금 인사조치가 됐다. 또 기재부에 있었던 증인의 동생도 좋지 않은 보직으로 인사조치가 됐다. 맞습니까? 가족들 얘기는 지금 현직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증인의 동생, 카자흐스탄 문화원장을 하고 있던 증인의 동생도 갑자기 지금 한국으로 소환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9월에 그 감사원의 정기 감사가 있었고 이상하게도 다른 그 문화원의 경우는 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 동생은 회계상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서너 시까지 감사원의 여러 명의 직원이 굉장히 강압적인 자세로 감사를 했고 그리고 감사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그런 협박성 감사를 받았고요. 감사가 끝나자마자 며칠 뒤에 외교부에서 이 사람을 본국으로 소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조원동 경제수석의 부탁으로 컨설팅을 위한 미팅과 이메일 주고받은 게 한 30차례 정도에 불과하고 맞습니다. 결국 김영재 의사 측의 어떤 사업 준비가 안 돼서 불가능하다고 회신했고 맞습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인사조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처분이 집요하게 반복이 됐다라는 결론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신문 보여주었던 송영길 시장 집무실에 준비를 바꾸는 모습들 상당히 편집점 비용도 독특한 행태 아니겠습니까? 조금과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조금을 증인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죠. 판단을 수행하는 문제니까. 저도 어떻게 하루 미팅 가서 그냥 제 사실대로 느낀 소감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이전 상사에게 제가 정확한 팩트를 보고하는 것이 이전 상사에 대한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 많은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인 보복을 굉장히 집요하고 체계적이고 3년에 걸쳐서 진행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김영재 중동 진출이 실패하는 것이 어떻게 VIP 중동 사업에 방해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저희는 한 번 만났을 뿐이고요. 중동 진출을 그 다음에 만나서 상의하거나 제의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동 진출 실패할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었는데 그리고 본인이 어떤 비리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진출에 실패라는 거를 쓸 수 없는데 잘 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중동 진출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실패를 했다고 그 시도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진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요구를 하거나 같이 하자거나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실패라는 거는 중동 진출을 했을 때 뭐가 잘못돼야 되는데 그런 조차도 한 번 만나고 끝났는데 그게 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 7분, 예, 7분. 신문하십시오. 예, 정석 의원입니다. 그 차움의 차강렬 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차움이 2010년 개원하셨다 그랬죠? 네. 그리고 회원제고 회원권이 1억 7천, 연회비가 450만 원 정도 되죠?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여러 종류가 있죠. 최순실 씨가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차움병원에 507회를 방문했고 293회 처방을 받았습니다. 최순득 씨는 158회 방문해서 109회 주사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분들 그 비회원이라고 하셨죠? 네. 이거 회원보다 더 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장님이 계신데 저희 통계를 내니까 이 비회원의 매출이 95%니까 비회원의 매출 95%인데 이분들이 비회원이 회원보다 더 돈 더 낼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근데 이 정도면 회원하는 게 훨씬 유리할 텐데 이분들이 왜 비회원을 했을까요? VIP 대우 뭔가 특혜가 있고 특별 대우를 해주니까 뭐 비회원에도 회원보다 더 나은 대우가 있으니까 비회원인 거 아닐까? 이분들이 돈 없는 분들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병원에서 분명히 뭔가 특별 대우를 해주고 특혜를 해주니까 이분들이 비회원을 하지. 누가 이렇게 500m 이렇게 가는 사람이 그 비회원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목돈에 들어가서 그러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금액 차이는 어떻게 돼요? 비회원은 뭐 그냥 일반 환자 병원이 똑같으니까 보험 수가하고 뭐 관계 환자도 보고 딱 자, 금년 초에 차병원 그룹 계열의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문체부 등 6개 부처 합동 업무부가 있었습니다. 차병원에서 했어요.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외국 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확대를 내원하는 업무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차병원이 최근 언론에 박힌 의료관광 수입 확대를 위한 카자흐스탄, 몽골 등 원격 진료 지출 사업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이거는 우연일치입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저희 차바이오 컴플렉스에 오게 된 이유가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세 군데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세 중에 어디가 좋은가 판단해서 저희가 보안 문제나 시설 문제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저희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신년 행사를 하겠는데 거기에 바이오 업체가 10개 업체 16분이 오게 돼 있는데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영접도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장소만 빌려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영재 원장님. 네네. 그 2015년 3월에 중동 순방, 네네. 2015년 4월에 중남 순방, 네. 2015년 9월에 중국 순방, 네. 2016년 5월에 아프리카 프랑스 순방 네. 같이 대통령 수염 같이 가셨죠. 중동 순방은 같이 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파트너가 자, 네.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같이 가셨습니까? 그때 순방 때 무슨 자격으로 가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코트라나 이런데 저희가 아니, 누가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이거? 그건 저희 직원이 그건 찾아서 왜냐면 저희가 C가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100억하고 500만 불 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를 그리고 그 브라질도 저희가 순방을 브라질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성형 시장의 3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2위고요. 그 다음에 C가 있기 때문에 유럽은 진출하려고 저희가 그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공모해서 갔습니다. 예, 아까 YJ 제이콥스 산업과 R&D 예산 받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산업자원부 장관이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부탁을 해서 원래 3개였는데 R&D 사업 하나 더 늘려서 했다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진술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공모의 과정을 거쳐서 했다고 제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그렇게 듣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또 화장품 존 제이콥스 이것도 청와대 설 선물 세트로 선물로 나왔고요. 또 신라 면세점에 입점했어요. 이 정도면은 이게 최순실이 커넥션이 있다고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12월 달에 중국에 방문했을 때 코트라에서 가장 그 부스에서 인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4개 업체가 우수 업체가 뽑혔는데 그 4개 업체가 설 선물로 같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리고 면세점은 신라 면세점에 들어간 게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 유명 화장품만 들어가는데 네. 일개 중규모, 중소규모 화장품 저에게 들어가는 게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천하미하는 회사는 2004년부터 화장품을 했는데 신세계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행사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신세계 먼저 입점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인기가 좋으니까 그 신라에다가 그거를 의뢰해가지고 그쪽에서 해준 게 면세점 전체 준 게 아니고요. 테스트를 해보고 임시 6개월 매장을 준 겁니다. 테스트용으로 임시 6개월 매장이에요. 네, 정식 김성재 계약이 아닙니다. 원장님 됐고요. 김석균 증인님께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 세월호 사건 때 만약에 일찍 퇴선 지시를 했으면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밖에 지금 뭐 나와 있는 그 승객들은 이제 구조가 됐고 지금 제일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일찍 퇴선이 돼가지고 갑판에 나와 있었으면은 희생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양 긴급전화 112 운영 규칙 보면 해경이 신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반복해서 신고자한테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해경이 안 지켰고요. 해상치 않은 상황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해양사고 초동 조치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조난선박과 교신을 설정하여 조난선박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인이 2013년 3월에 취임해서 2014년 4월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1년 1개월 동안 대형 해상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한 번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훈련 자체를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훈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런 대행 여객선이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훈련 자체가 저희는 평상시에 계속 하는 게 훈련입니다. 저희가 매뉴얼대로 이제 해상 종합 훈련이라든지 민관건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단지 아쉬운 게 이번 이런 경우와 같이 어떤 큰 여객선에서 이렇게 이제 대규모 어떤 그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때 어떤 퇴선 조치에 관한 그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지 저희가 훈련 자체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정유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월 김한정입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 청와대는 4.16 당일 세월호 침몰 보고가 최초 신고 시간이 8시 58분이었는데 그 10시 15분에야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10시에 했고요. 대통령이 10시에는 문서로 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청와대하고 해경 간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은 당일 저녁에는 저녁 6시 50분 청와대와 해경청 간 통화 녹취록에 청와대가 재촉을 합니다. 왜 보고를 안 하냐? 여기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해경청 네네 아까 보고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라냐? 지금 보고서가 문제냐? 전화로 먼저 주시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따집니다. 재촉을 합니다. 밑에 하급 부서한테는 이 다급한 시기에 무슨 놈의 문서냐고 재촉하면서 청와대는 정작 문서 만든다고 대통령한테 구두 보고를 안 했다고요? 쫓아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6시 몇 분은 오후 상황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후 상황을 예를 볼 때 예.
그때는 이미 상황이 배는 침몰하고 되게 그 구조 가능성들이 점차 희박해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도 이렇게 재촉을 하면서 문서가 무슨 말이냐 전화하라고 해놓고 전작 청와대는 대통령한테 전화도 안 왔다고요? 최초 상황. 문서로 보고하는 게 낫다고 해서 문서로 보겠다고 그랬죠 아까. 예, 대통령께 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누구한테 접수처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까? 대통령께 수신처가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등 해가지고 수석들 몇 명이 자, 받았는데, 대통령으로 가면은 예, 문고리 3명만 부속실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문서를. 그리고 일부속실장하고 일부 실장이 받든지 아니면 일부속실. 예, 간주 부속실에서 받아가지고 그때 간주에 있었으니까 예. 간주 부속실에서 받아서 올렸겠죠. 예, 그렇습니다. 올려서 대통령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10시 15분에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하신 걸로 봐서 다 읽어보고 전화하신 걸로 제가 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10시 15분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그래서 그걸 해경청장한테 전달하려고 했죠. 예. 근데 불발했죠. 통화가 안 됐죠. 왜 안 됐습니까? 아마 직접 통화가 안 됐잖아요. 해경청장한테는 제가 못했고 통화가 안 돼가지고 못했고 그때 통화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아마 이동 중이었던 걸로 제가 지금 헬기 탑승 중이기 때문에 헬기 예. 이동 중이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다고 나중에 보고를 했습니다. 맞죠? 아까 전에 10시 15분경이면 제가 상황실에 있을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지난번 보고에서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헬기 이동 중이라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안보실장이 해경청장한테 지시를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상황실 한라인으로 전달했다. 한라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서 받아 적어.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지시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비행 기록을 보니까요. 헬기 비행 기록을 보니까 10시 30분 이륙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김석균 10시 50분에 비행기 이륙한 걸로. 10시 50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해경의 헬기 운항 기록 B517기 10시 30분 이륙 그다음에 12시 20분 도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20분에 3009함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한 거는 그 당시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이동 중에 있었고요. 10시 50분에 이륙한 게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시간이라는 거는 그럼 이 운항 기록이 잘못됐다는 소린가요?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운항 기록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헬기 B517기 당일 사고 당일 10시 30분 영종도 이륙 12시 20분 3009함 도착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기 바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안보실장이 주장을 하고 전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과연 지시를 했을까 의문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후에 짜맞춘 느낌이 듭니다. 왜? 청와대에서는 헬기 이동 중이라서 청장한테 직접 못했다 하면서 상황실로 타전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청장은 또 대통령 전화를 나중에 받았다고 했죠? 예. 몇 시에 받았습니까? 10시 30분경입니다. 헬기 탑승 전에 받았다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예. 자, 헬기는 지금 대기하고 있고 청와대 지시를 대통령 육성으로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예. 자, 지시 내용이 뭐였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국의 모든 특공대를 동원해서 구조에 만전을 기해라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자, 헬기 이동 중 이륙하기 전에는 전화를 안보실장 전화는 못 받고 그때 10시 15분 전화를 못 받고 10시 30분에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누가 바꿔줬습니까? 거기 어떤 비서관인지 그래서 대통령 전화를 받기 때문에 헬기 이륙을 지연시켰다는 소린가요, 지금? 아닙니다. 저희 이동하는 도중에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자, 이게 당일 헬기 운항 기록입니다. 이게 해경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B517기 청장 탑승 1030 빨간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종도 출발 1220 3009함 도착.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의원님, 그 사실은 제가 이게 정확하게 그 시간대에 제가 이동을 하고 있었고 또 통화를 했고 이렇게. 근데 그 시간대에 헬기 이제 출발 시간이 어디를 기산점으로 잡은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당일날 대통령이 뭐 했냐?
여론에 쫓기면서 청와대는 묵묵부답하다가 아침에 그 골든타임에 지시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안보실장은 대통령 전화 받았다, 개경청장은 대통령 직접 지시를 전화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운항 기록을 보면은 그것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10시 50분에 비행기를 탔다면, 헬기를 탔다면은 12시 20분까지 1시간 40분에 도착한 겁니다. 그것보다 그 비슷한 시간에 출발한 B519 항공편 10시 20분 출발해서 12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같은 비슷한 기종의 헬기가 어떻게 하나는 청장이 탔다는 헬기는 1시 30분에 비행에 도착하고 나머지는 저는 뭐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사실이고요. 이거 그때는 그 시기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재훈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이임순 증인, 제가 오전부터 시간 많이 드렸습니다. 위증하지 마세요. 네. 서창석 증인 아직도 모릅니까? 서창석 선생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서창석 증인 모릅니까? 서창석 선생을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연합뉴스에. 아니 서창석 선생은 당연히 같은 자, 사무과. 그럼 아는데 네네. 서창석 증인에게 네. 전화를 한 적 없다고 그랬죠. 네, 전화를 한 적 없습니다. 전화한 적 없습니까? 네. 서창석 증인 전화 받으셨죠? 뭐라고 전화 받으셨어요? 그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재윤 대표가 갈 텐데 실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조치해 주시라고. 이임순 증인 네. 다시 말하세요. 전화한 적 없습니까? 그 관련돼서 전화한 적. 네? 잠깐 수술해. 자, 저긴 일어나세요. 이 바른 대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바른 대로 나오세요. 아니 지금 서창석 정의는 받았다고 했어요. 서장 증인 앉아 있어요. 앉아 계시고. 두 사람 중에 분명히 확인하시고. 자, 시간 다시 4번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서창석 증인이 위증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증하고 있는 거냐고요? 전화를 한 적이 없냐고요? 제가 그 관련돼서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서창석 증인, 분명히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실 문제로 찾아갈 테니 잘 한번 봐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죠.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지 모르겠는데 박재윤 대표라는 사람이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그게 2015년 4월쯤으로 기억됩니다. 이임순 증인, 네. 아직도 거짓말 하시겠어요? 네.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한 적이 아니고 받은 적이 있는지 또 한 적이 없는지.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받은 적도 관련해서. 있고요. 아닙니다. 관련해서 자, 계속 신문하세요. 정재훈. 박채윤 씨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서창석 증인은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임순 씨가 누군가를 통해서 모르는 박채윤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 같이 회장을 맡고 있는 서창석 증인에게 부탁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전화한 기억이 안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병석 증인, 평소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에서 서창석 증인과 이임순 증인과 잘 지냈죠? 그렇습니다. 막역한 사이죠? 그렇습니다. 추측성으로 제가 답변을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사이라면 이 정도 부탁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말할 수 있는